환영합니다. 템툰TV에 오신 여러분들. 수수께끼, 꽃피는 천하 떡잎 학교에 성공한 후 2022년 4월 22일에 30주년 기념 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동물 소환 닌자 백곡 수비대를 공연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신짱구가 되어볼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가 태어난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수업에 참여합시다. 5년 전 비오는 날, 아버지 영식은 회사에서 즉시 산부인과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 미선이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행복한 아빠가 아내의 손을 잡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엄마 미선은 반대편에 있었죠. 귀여운 아기를 보고 감동받은 아빠는 엄마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아빠는 종이에 모두 적어놨지만 비가 뚫어서 머글을 번지게 해버렸고 세 글자만 남았다. 신짱구. 그 이름을 듣자 아기는 계속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아기 짱구의 가족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엄마. 현재 어두운 숲속에서 많은 닌자들이 무언가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여 마을장이 해소가쿠레 가문의 후계자를 가져와 모노노케 주술을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즉시 한 여성 닌자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여성은 5년 전 병원에서 아기를 낳았던 엄마입니다. 덥고 증오스러운 여름날, 가스캅에 방위되는 집 앞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미선 어머니가 수박을 가져오자 아이들은 한꺼번에 달려갔습니다. 신짱구가 수박을 먹고 있다. 훈이는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직 반만 훈련했는데도 이미 쉬고 있는 건가요? 친구들아? 그는 활기찬 여름 액션 가면 복장으로 착용되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한 아이가 모두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방위되는 가스캅의 불꽃놀이 축제 때 액션 가면과 함께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 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훈이와 짱구는 가장 흥분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노크하는 소리에 신가족의 부모님은 문을 열었을 때 사과하는 한 의사가 보였습니다. 그는 시바타 산부인과 병원의 원장이었고 의사 뒤에는 두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식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아빠의 아들이라고요. 미선 어머니와 짱아는 즉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이는 미선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해소가쿠레 치요메이고 아들의 이름은 친조입니다. 아직 5세인데 신짱구라고 하네요. 치요메의 큰 배를 보자 짱구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녀의 어머니와 닮아서 변비일까봐 걱정했습니다. 두 어린이는 밖으로 나가 놀러갔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예전에 두 어머니가 같은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실수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치요메는 믿지 않았지만 피검사 결과가 그렇다고 합니다. 마당에서 친조우는 친구들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맹구는 친조우를 불꽃놀이 축제에 함께 참가하도록 초대합니다. 모두가 즐겁게 춤추는 것을 보며 그 작은 아이는 정말 흥분했습니다. 바쁜 일정이 있어서 친구들은 집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자기 유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육감이 신가족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오, 그럼 유리는 수박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보입니다. 이야기로 돌아와 사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사는 가족을 보상하기 위해 순수한 금발을 꺼냈습니다. 돈으로 바꾸면 이곳에서 도쿄돔 3개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부모님은 결연히 거절했고 이 뜻밖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미선과 영식은 모두가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두 가족이 함께 살기로 제안했습니다. 기다려. 치요메와 친조우는 좋아. 그런데 왜 아직도 그 배에 있는 아이도 고려하고 있어요? 치요메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짱구의 생인 동생이니까, 짱구는 미선의 아들이니까, 아기는 미선의 자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요메는 환상 마비 주술을 사용하여 5초 동안 모두를 불똥으로 만들었습니다. 정확히 그때 한눈을 가진 귀염둥이가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마법이 끝나면 모두는 저녁 식사를 위해 앉아 있었습니다. 치요메는 부부신이 함께 식사하길 원했지만 부모들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영식이 이 어머니와 아이를 보내라고 부를 때 치요메는 고통스럽게 배를 껴안았습니다. 산모일까? 농담이야. 그 밤 부모님은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약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친조우는 모노노케 주술을 훈련하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치요메는 그가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고 평화로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때는 한눈을 가진 새가 나타나 동반한 닌자 떼가 신가족에 침입하여 치요메와 친조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불을 뒤집어 보니 2개의 인형만 있었습니다. 치요메가 나와서 의사를 조종하기 위해 주술을 사용했습니다. 병력 차이가 있지만 그녀의 주술은 굉장했습니다. 짱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의 집이 닌자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보니 의사는 대표적인 강도에게 잡혀 파괴되었습니다. 변장 후 짱구는 셀카 주술을 사용했습니다. 치요메의 아들로 오해되어 2명을 납치하고 금을 빼앗아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그 후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닌자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닌자들의 마을로 돌아와서 닌자들은 이때 암호를 말하고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짱구가 장난을 치자 적으로 오해되어 대포를 맞아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치요메는 짱구에게 닌자복을 입히고 그가 해소가쿠레 가문의 후손 친조우가 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제부터 짱구는 친조우라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닌자들이 두 어머니를 지구의 근원인 구멍에 이끌고 갔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금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구의 깊은 곳에 이르는 구멍에 꽉 막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것을 채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짱구는 반항하려 했지만 치요메에게 막혀서 매우 위험하다고 말렸습니다. 지구 안쪽에는 린토르라고 불리는 엄청난 에너지 원천이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열리면 푸른 행성은 고갈되어 죽은 행성이 될 것입니다. 마을장은 고기만두를 먹고 붉은 콩을 좋아하지 않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을 형벌하기 위해 화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치요메와 짱구가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왜 앉아 있는 거야? 정중하지 못하네. 마을장은 친조우에게 빨리 모노노케 주술을 펼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짱구는 전화를 들으며 바나나를 꺼냈습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구멍이 압력으로 밖으로 밀려나갔습니다. 즉시 한 마리 원숭이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고마에몽, 친조우의 아빠입니다. 고마에몽은 모노노케 주술을 발휘하여 거대한 도토리 원숭이를 소환하여 구멍을 다시 밀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을장은 짱구에게 빨리 와서 아빠를 도와달라고 외쳤습니다. 좋아, 도와줄 테니 여기 짱구의 코믹한 마술을 봐라. 마을장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두 어머니와 아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의 금을 훔쳐 도망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희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치요메는 가정에서 감금되어야 하고 친조우는 내일 유치원에 등록해야 했습니다. 친조우는 3일 안에 모노노케를 사용해야 했지만 바나나로 원숭이를 귀찮게 하니까 4일이라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금을 캐내온 병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마을장의 눈에는 무척 탐욕스러운 빛이 떠올랐습니다. 금채굴이 구멍의 안정성을 흔들어 놓았지만 노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생산량을 2배로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토리 원숭이는 다리가 부러지고 얼굴도 아빠한테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짱구는 엄마에게 자랑하려고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는데 마을장이 압수했습니다. 여기 주워서 짱구에게 돌려줘. 남의 물건 훔치는 건 매우 나쁘다. 늙은이는 소속된 해소가쿠레 가문의 자손에 대한 불경스러운 태도에 무력하게 놀랐습니다. 치요메는 고마에몬을 달래고 있었어. 안심해라. 친조우는 아주 안전한 곳에 있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녀는 비밀스러운 기계를 신속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현재 임무는 신짱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편 마을장은 어둠의 암살자 대대로 구성된 팀을 소환하여 짱구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은 집 전체를 찾아보았지만 짱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왜 백설공주가 이렇게 크게 보이나요? 여기에는 왜 2명의 백설공주가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친조우라는 소년이었습니다. 엄마의 인형과 아빠와 찍은 짱구의 사진을 보고 친조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짱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일어난 일, 한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해결하려는 와중에 한눈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가 나타났습니다. 친조우는 모노노케 주술을 사용할 수 없어서 엄마가 이렇게 도망가야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빠 영식은 부드럽게 소년을 위로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GPS를 통해 분실된 휴대폰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갑자기 썩은 냄새에 폭풍이 일어나 그는 해가쿠 사이조, 어둠의 암살자 중 한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감자 한 조각을 물어내고 허리로 흐릿하게 구부러져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여기 내가 능지로 만든 어둠의 주술을 봐봐. 내 집 32년 된 할부금을 부수지 마세요, 영식아. 암살자의 발걸음을 막기 위해 종이 타트를 사용한 후 친조우는 사이조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 모노노케 주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조우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조는 제거되어야 했고 어둠의 주술을 소리내어 공격했습니다. 부모님은 도착해서 반격하고 그런 다음 빨리 달아났습니다. 친조우가 삐죽이 귀와 다람쥐 꼬리가 나타나자 신부부는 크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닌자 마을에서 짱구는 여전히 늦잠 자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을 때 앞에 게으른 표정을 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나마게모노라는 할아버지입니다. 고마에몬의 아빠와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모노노케 주술을 사용해서 동물로 변해버린 것이죠. 짱구는 치요메의 작은 옷을 찾아 입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처럼 천천히 해야죠. 짱구는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아기가 있는데 치요메는 이렇게 적게 먹지요? 밖에서는 친조우를 감시하는 후코 친구가 마을장의 지시로 짱구를 학교에 데리러 왔습니다. 치요메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제 자신이 친조우라는 신분을 기억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들키지 마라, 알겠어? 그 후 치요메는 인형을 이용해 경비병을 속이고 자신은 닭이 되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린이 유치원에서 선생님은 지구의 핵에서 린토르를 흡수하고 주술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짱구는 졸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습 수업이며 후코와 짱구는 서로와 대결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인 만큼 후코는 천하 무릎 주술을 사용하여 짱구의 눈을 가릴 것이고 그리고 짱구를 몰래 공격할 것입니다. 짱구는 쉽게 당하지 않아. 주술, 어머니의 하루, 주술, 아빠의 일요일. 후코는 분노하며 모노노케를 보여줘 라고 말합니다. 좋아, 이것을 봐라. 뱀이 여기, 나비가 여기. 후코가 손을 내밀려고 할 때 짱구의 분신 주술 부리부리가 막아섭니다. 짱구에 대해 안심한 후 치요메는 동굴로 이동하여 비밀 기계를 계속 개선합니다. 여행 전에 영식은 여분의 음식을 많이 샀습니다. 미선은 친조우에게 모노노케를 계승하고 싶냐고 물었고 그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동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친조우는 늑대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러나 감독은 그를 귀여운 존재로 케어하도록 했습니다. 위치를 확정하고 출발합니다.
친구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 동안 후코는 나무 위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짱구를 보고 그녀는 다가가서 그에게 아무 특별한 것이 없다며 비난합니다. 어떻게 지구의 엉덩이를 지킬 수 있겠어요? 짱구의 목표는 이슬 언니를 결혼하거나 액션 가면이 되어 카스카베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코의 꿈은 아마도 마을장이 되는 것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마을장이가 지나갈 때 짱구는 전화를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강을 건너갈 때 친조우는 매우 익숙한 곳이라 차를 멈춥니다. 그때 그와 어머니는 이 강을 건너갔던 적이 있습니다. 일부 파내기를 한 뒤 친조우는 닌자가 물 위를 걷기 위한 장비인 2세트의 미즈구모를 찾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없으므로 아빠는 강을 헤엄쳐 건너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강에는 악어가 있습니다. 친조우는 짱아와 흰둥이를 안고 영식은 몇 개의 플라스틱 병을 임시로 사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두 번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의 군대의 다음 두 암살자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베토벤 K이고 다른 하나는 와비타 사비히코입니다. 베토벤 K가 닌토루 에너지를 흡수하는 동안 미선은 아빠를 끌어들이고 도망가려고 노력합니다. 사비히코는 붙잡을 수 있도록 야외 차림 티파티 주술로 사용하고 다음 영식에게 돌격합니다. 돌아가서 후코는 짱구에게 마을장의 궁전에 침입하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둘 다 태엽 속에 숨어서 도망갔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큰 조상 토끼의 동상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구의 엉덩이가 터지자 그분은 주술을 사용하여 순수한 금색의 구체를 만들었고 그 후에 엉덩이를 다시 막아 지구를 파괴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그 후에 두 닌자는 마을장의 건물에 침입합니다. 엉덩이 동요 주술 덕분에 그들은 지하 창고로 이어지는 비밀 복도를 열 수 있습니다. 마을장은 전화를 보면서 밥을 먹으며 동시에 새로운 엉덩이를 대신할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엿보기 경쟁하고 있는데 마을장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큰 코끼리가 있군요. 지붕에 왜 코끼리가 있을까요? 병사들아, 침입자들을 잡아오라. 작은 몸과 여러 비밀 복도들로 두 사람은 쉽게 달아날 수 있고 최상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을장의 방. 이런 것들이 왜 있는 거지? 그는 마을에 바깥에서 가져오는 물건을 가져오지 말라고 했지 않았나요? 아, 여기 있네. 미선의 휴대전화가.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친조우는 늑대로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합니다. 짱아는 재미있어 보여서 따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짱구가 전화를 걸 때 아빠는 전화를 받지만 계속해서 웃음소리만 들립니다. 이제 안 돼.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 강 밑에서 미세의 엄마는 사비히코를 상대로 일어섰습니다. 베토벤 K는 밖으로 탈출했고 그의 힘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미선과 짱아가 천국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운 좋게도 잘생긴 남자에게 구해졌습니다. 그는 두 명의 살인자를 부드럽게 한 음악 노트 안에서 쓰러뜨렸다가 사라졌습니다. 후코는 바람개비를 사용하여 짱구와 함께 도망갔습니다. 친구는 임무를 완수했음에 기뻐합니다. 그리고 후코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엄마를 따라 달려갑니다. 짱구를 혼자 길에서 방황시켜두고요. 식사를 하고 짱구는 전화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늘이 어둡게 지고 그림자가 도로 위를 길게 끌어다닌다. 씻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도 짱구는 여전히 전화를 기다립니다. 신가족에 다시 돌아와서 부모님은 예전의 행복한 기억을 회상합니다. 짱구가 처음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순간, 아빠를 맞이했던 날,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는 날, 학교에 처음 가는 날, 엄마가 짱구의 이름을 학용품에 쓰는 날, 짱구가 그림을 그리고 장난을 치던 순간들, 각 추억은 가족의 마음에 새겨져 있고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짱구는 눈물을 흘렸는데 그는 가족을 정말로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치요메의 기계가 완성되었고 신가족도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구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4명과 한 마리의 개가 진짜 닌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줘. 첫 번째 질문은 다행히도 맞추었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 틀려서 비 내린 화살이 나갔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빠는 모두가 집을 떠나도록 하는 쓰레기 무릎 주술을 사용합니다. 다시 다가왔군. 아빠는 계속 진행해야겠어. 쓰레기 무릎 주술로 인해 집을 떠나가게 된 무리입니다. 그리고 짱구는 홀로 카스카베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어린이가 친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군인들이 추격하려 했지만 엄마가 막아섰습니다. 마을장은 게임을 하고 있었고 부하들은 급히 보고하러 들어갑니다. 그는 연막 신호를 피우도록 명령하고 침입자들을 모두 포위하도록 요청합니다. 그 순간에 짱구의 엉덩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짱구가 너무 빨리 달려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는 울려고 했지만 아빠와 엄마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100% 힘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닌자들은 가족의 주술로 신속하게 제압되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놀라게 되는데 신아야, 왜 네가 원숭이로 변해 있는 거야? 부모님은 슬퍼서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기뻐해서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치요메가 등장하여 군인들을 해치우고 그 후에 모두를 마을에서 빠져나가게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치요메는 친조우의 운명을 속이고 말았다고 인정합니다. 신가족이 행복해 보일 때 그녀는 정말로 안타까워집니다. 이 마을에서는 자유롭게 살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치요메는 친조우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친조우가 신가족처럼 살았다면 그의 미래는 분명 행복했을 것입니다. 모노노케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구의 빛을 보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치요메는 이 사실을 세계에 공개하고자 하여 유명한 박사를 초청하여 조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전통은 계속해서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노인들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고마에몬이 모노노케를 통제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을장이 도착하여 모두를 속박하고 그는 치요메와 짱구를 잡아서 거대한 대야를 나타내어 침입자들을 모두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비극적인 순간에 고마에몬이 빠르게 나타나 그러나 모노노케를 견딜 수 없어 배꼽을 밖으로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카스캅의 불꽃놀이 축제가 시작되었고 하라이치 그룹과 액션 가면이 함께 참가했습니다. 방위대는 계속해서 짱구가 오지 않아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 이벤트를 너무 기대하고 있었으며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들은 짱구를 찾기로 결정하고 마사오는 곧 공연 차례라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배꼽에 구멍이 떨어져와 불꽃놀이 축제를 파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작업실로 가두어졌고 린토루의 에너지가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요메는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괜찮다. 더 이상 누군가가 그것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파괴될 것이며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갑자기 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약간 변태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는 치요메가 언급한 하라노 시타게 박사였습니다. 신호는 린토루의 에너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말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고마에몬은 최선을 다하지만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치요메에게 방법이 있지만 먼저 여기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나마케모노 할아버지가 멀리서 다가와 자신의 등엔 흥미로운 주술을 펼쳤습니다. 이쪽에서는 마을장이 부하들에게 구멍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었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가서 배꼽 구멍을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치요메는 모두를 비밀의 동굴로 안내했고 거기서 그녀는 대신 모노노케의 링 대신 사용할 거대한 인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여기에 머물러 안전하게 지내라고 조언했지만 리사의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녀가 언제나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소중한 가족을 나눠선 안 된다. 함께 실천합시다. 즉시 대형의 인형이 두 어머니의 조종으로 배꼽 구멍을 찾아 나섰습니다. 게임이 너무 재미있어 보여 짱구와 친조우도 난입하여 놀았습니다. 아빠 영식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치요메가 거절했고 그녀는 기적을 스스로 이루어내고 싶었습니다. 신가족은 모두 미래로 나아갑니다. 닌토루 에너지가 해방되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카스캅의 불꽃놀이 축제에서는 후니가 슈퍼히어로 동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목숨을 포기하려 할 때 신가족이 나타나 시간을 나누어 배꼽 구멍을 잡아챘습니다. 여기에 나는 닌자 짱구이야. 보세요. 유리의 직관력이 정말 대단하다. 친조우가 함께 춤추려 했지만 모두가 이미 떠났습니다. 그는 참을 수 없어 지면에 누웠습니다. 그는 뛰고 싶고 슈퍼히어로 옷을 입고 싶고 피자를 먹고 싶고 개를 키우고 싶습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그가 어머니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의 소원을 말한 순간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이해하며 배꼽 구멍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우리는 이제 집으로 가서 즐거움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장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고 병사들은 배꼽 구멍을 가지고 가기 편한 크기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집에는 이미 새로운 배꼽 구멍이 있습니다. 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하지? 긴급한 상황에서 치요메는 출산 조직하려 하지만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미사의 어머니는 치요메에게 아이를 보호하라고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아기는 짱구의 아이니까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미사의 어머니는 친조우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했지만 그는 세계를 지켜야 해서 아이에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치요메 어머니는 빨리 일어나야 하고 모두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빠와 어머니가 임무를 나누자 배꼽 구멍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장은 대실책이 실패했을 때 너무 화가 났지만 여전히 금은 개인 소유로 삼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피소를 사거나 재난을 피해 외국으로 나가기에는 충분합니다. 갑자기 두목의 비서가 막히는 것을 막아 이기적인 자만적인 사람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촌장에게 대접하여 그릇처럼 버려진 것처럼 버렸습니다. 여성의 힘입니다. 이제 배꼽 구멍을 돌려 마을로 가져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마에몬은 모노노케를 다시 한번 사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작은 원숭이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친조우가 그 주술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방어 대원들은 배우려고 탄원했습니다. 괴물은 각 사람의 마음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두 집중해야 합니다. 기적이 나타났고 친조우뿐만 아니라 모두가 성공했습니다. 나마케모노 할아버지에게 따르면 닌토루의 에너지가 퍼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조우는 작은 비행 다람쥐를 소환하고 유리는 호랑이를, 후니는 거북이를, 맹구는 샛불 공룡을, 철수는 돼지를 소환했고 짱구는 오직 배고픈 문어 수염이었습니까? 짱구는 지금 너무 배고파해서 그렇습니다. 신호는 신종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담길 때와 같이 각 몸에 표시되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 알고리즘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카스칼 닌자 군단, 전진하십시오. 액션 가면의 북북한 소리 속에서 이상한 동물들이 서로 도와 배꼽 구멍을 가져갔습니다. 성공할까요? 힘이 부족하다. 짱구가 나와 마지막 마법을 펼칠 때가 왔다. 후코의 바람 힘이 그들이 높이 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최종 일격, 캔디봉 지르기. 임무가 성공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작은 생명체의 태어남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져 모든 것이 평온하게 돌아왔습니다. 보세요. 아기는 정말 귀엽죠?
모든 일이 끝난 후에는 닌자 마을이 문을 열어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은 땅 밑으로 깊이 파여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족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만났고 짱구와 친조우는 정말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모험은 언젠가는 끝나게 마련입니다. 하루빨리 다시 만나. 그것이 연극장판 짱구는 못 말려 동물 소환 닌자 배꼽 수비대의 내용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동영상은 곧 제작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만들기 채널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봐요.